오지 마세요. 살려주세요. 신혼 첫날 밤이었습니다. 3년간 바보 취급받던 남편이 갑자기 또박또박 말하더니 방문부터 걸어 잠갔습니다. 저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죠. 그런데 저를 덮칠 줄 알았던 남편이 금고 문을 열더니 제 머리 위로 무언가를 미친 듯이 뿌려대기 시작했습니다. 펄럭, 펄럭. 그것은 하얀 눈송이가 아니었습니다. 강남 빌딩, 제주도 땅, 최신형 아파트, 대한민국 알짜배기 부동산이 죄다 박힌 수천억 원어치의 등기권리증이었습니다. 누가 돈 달래? 이거 다 당신 거야. 당신이 좀 관리해줘. 평생 숨겨온 비밀을 털어놓으며 제 앞에 무릎 꿇고 우는 이 남자. 세상에 뭐 이런 미친 반전이 다 있어? 시작 전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사연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기막힌 이야기의 시작으로 돌아가 볼까요? 사흘째 굶고 있었습니다. 박서진의 손에 들린 것은 배터리가 나간 노트북 한 대뿐이었습니다. 한때 업계가 인정한 천재 해커였습니다. 지금은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정과자 신세였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밤, 철거 예정 건물 처마 밑에서 서진은 몸을 웅크렸습니다. 젖은 옷보다 차가운 것은 세상의 시선이었습니다. 정과자라는 딱지가 붙는 순간 면접도 방계약도 편의점 아르바이트조차 모두 막혀버렸습니다. 서진은 노트북을 끌어안았습니다. 이 안에는 자신의 무죄를 증명할 단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2년 전 그녀는 사이버 보안 회사의 최연소 팀장이었습니다. 실력만큼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동료 최강민이 고객 금융 정보를 빼돌려 횡령했고 모든 죄를 서진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컴퓨터에 증거를 심고 서진의 계좌를 이용했습니다. 재판은 일방적이었습니다. 증거는 완벽했고 변호사를 구할 돈은 없었습니다. 징역 2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출소 후에는 더 지독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사소송이 이어졌고 5억의 빚이 남았습니다. 그날 밤에도 서진은 사채업자들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골목에 숨었지만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박서진, 어디 갔어? 잡히면 끝이었습니다. 해외로 팔아넘기겠다는 협박을 이미 들은 뒤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빵! 경적 소리가 빗속을 갈랐습니다. 검은 고급 세단이 골목을 막아섰고 말쑥한 정장의 중년 여성이 내렸습니다. 한설아였습니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 10위권 한성그룹의 실세였습니다. 얼마야? 5억입니다. 비서가 가방을 열자 현금 다발이 드러났습니다. 지금 정리하죠. 대신 이 여자에게 다시는 접근하지 마세요. 사채업자들은 돈을 챙기고 사라졌습니다. 한설아는 서진에게 우산을 씌워주며 말했습니다. 박서진 씨, 제 동생과 결혼해 주시겠어요? 형식적인 결혼이었습니다. 기간은 1년이었습니다. 빚탕감과 계약금 1억이 조건이었습니다. 서진이 멍해진 채 차를 바라보자 뒷좌석에 한 남자가 보였습니다. 잘생긴 얼굴이었지만 눈에는 초점이 없었습니다. 침을 흘리며 유리창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한도윤입니다. 사고 이후 정신 연령은 5살이에요. 한설아가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당신은 정과자라 입조심할 거고 제 동생은 아무것도 모르죠. 서로에게 딱이잖아요. 서진은 도윤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텅 빈 눈빛이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자신보다 더 불쌍해 보였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게요. 일주일 뒤
서진은 한성그룹 본가에 들어섰습니다. 드라마에서나 보던 대저택이었지만 환대는 없었습니다. 현관 앞에는 한설아가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옆에는 소금 바구니를 든 중년 가정부가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새댁. 손짓과 함께 소금이 쏟아졌습니다. 자, 굵은 천이렴이 얼굴과 어깨를 때렸습니다. 부정 타는 거예요. 정과자가 들어오는데 소독은 해야죠. 서진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1년만 참자고 다짐했습니다. 한설아는 서진을 본체가 아닌 뒤편 별채로 데려갔습니다. 곰팡이 냄새와 먼지가 가득한 허름한 방이었습니다. 그래도 비를 피할 곳은 생겼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본체로 호출되었습니다. 식탁 상석에는 한설아가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한도윤이 있었습니다. 서진은 처음으로 남편을 제대로 보았습니다. 깔끔한 셔츠 차림이었지만 앞자락에는 음식물이 묻어 있었고 입가에는 침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아, 인사해. 도윤은 접시를 극적이며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밥 맛있어. 누나 더. 아이 같은 말투였습니다. 서진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당신 역할은 간단해요. 한설아가 못 박듯 말했습니다. 밥 옆에 앉아주고 산책. 그 이상은 생각하지 마세요. CCTV 많아요. 식사 중 도윤이 손으로 음식을 집어먹자 한설아가 그의 손을 쳤습니다. 포크로 먹어. 미안해요. 도윤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진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손놀림이 지나치게 정확했고 고개를 숙이는 각도도 계산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마 3년이나 연기했을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서진은 도윤을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방 안은 아이방처럼 꾸며져 있었습니다. 동화책과 유치한 그림들이 가득했습니다. 도윤은 곰 인형을 안고 웃었습니다. 곰돌이 새 친구야. 서진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이 남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재벌 2세였을 텐데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서진이 옷깃을 정리해주자 도윤이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좋은 사람이에요? 잠깐 그의 눈빛이 또렷해졌습니다. 곧 다시 흐려졌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서진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나쁜 짓은 안 할게요. 불을 끄고 나오자 복도에서 한설아가 나타났습니다. 정 붙이지 마세요. 1년 뒤면 끝이에요. 별채로 돌아온 서진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저 남자는 정말 바보일지 고민했습니다. 아니면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건지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꿈을 꾸었습니다. 도윤이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아이 같은 얼굴이 아닌 차갑고 예리한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서진은 저택 생활에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도윤을 깨우고 밥을 먹이고 산책을 시켰습니다. 그는 여전히 아이 같았습니다. 음식을 흘리고 나비를 쫓고 곰 인형 없이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순간들이 점점 눈에 밟히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아침 도윤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등줄기가 묘하게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도윤 씨, 아침이에요. 그는 화들짝 돌아보더니 순식간에 웃었습니다. 서진이다. 배고파요. 마치 스위치를 누른 듯한 변화였습니다. 서진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며칠 뒤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원 산책 중 정원사가 들고 있던 전지가위가 도윤의 발치로 떨어졌습니다. 비명을 지를 틈도 없었습니다. 도윤의 발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정확했고 계산된 각도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도련님. 정원사가 외쳤지만
도윤은 이미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무서워요. 누나. 서진의 머릿속에는 그 순간만 맴돌았습니다. 가위가 떨어지기 전 도윤의 눈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 2시 본체 2층 도윤의 방에 불이 켜졌습니다. 서진은 가디건을 걸치고 정원을 가로질렀습니다. CCTV 사각지대를 피해 움직였습니다. 익숙한 감각이었습니다. 창문 아래에서 커튼 틈을 들여다본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도윤이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을 보고 있었습니다. 곰 인형은 바닥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손가락은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숫자와 그래프, 주식 차트가 떠 있었습니다. 도윤의 얼굴은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그때 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예리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미소가 번졌습니다. 입모양이 움직였습니다. 내일 봐요. 서진은 몸을 숨겼습니다.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별채로 돌아온 서진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한도윤, 3년 전 교통사고, 기사와 기록, 문서들이 쏟아졌습니다. 목격자 진술은 엇갈렸고 담당 의사는 사고 직후 해외로 떠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발견했습니다. 사고 일주일 전 도윤은 변호사를 찾아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29살의 건강한 남자였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서진은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한도윤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바보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협은 이 집안에 있었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숨을 고였습니다. 모른 척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아니면 진실을 물어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이 집에는 생각보다 훨씬 큰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은 고문 같았습니다. 서진이 문을 열자 도윤은 침대에 앉아 곰 인형을 끌어안고 웃고 있었습니다. 서진이, 오늘 날씨 좋아요. 어젯밤의 차가운 눈빛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설아는 신문을 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고 도윤은 시리얼을 흘리며 먹고 있었습니다. 서진이 시선을 떼지 못하자 도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왜 자꾸 봐요? 제 얼굴에 뭐 묻었어요? 그 순간 테이블 아래에서 도윤의 발이 서진의 발을 툭 건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건드렸습니다. 신호였습니다. 오늘 주치의가 옵니다. 한설아가 냉정하게 덧붙였습니다. 쓸데없는 말은 하지 마세요. 오후가 되자 주치의가 도윤을 살폈습니다. 상태는 여전합니다. 도윤이 사탕을 달라고 떼쓰자 의사는 웃으며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때 서진은 보았습니다. 의사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고 도윤의 눈빛이 잠시 얼어붙는 것을 보았습니다. 의사와 한설아가 자리를 뜬 뒤 서진은 도윤을 정원으로 데려갔습니다. CCTV 사각지대인 분수대 뒤였습니다. 어젯밤 제가 봤습니다. 서진이 낮게 말했습니다. 창문 밖에 있었던 거요. 도윤은 꽃을 만지작거리며 웃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저도 비밀이 있습니다. 서진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당신처럼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도윤의 미소가 변했습니다. 아이의 것이 아닌 지친 어른의 얼굴이었습니다. 얼마나 알아냈어요? 목소리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서진은 숨을 깊이 들이켰습니다. 사고가 수상하다는 것, 당신이 연기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누나입니다. 도윤이 짧게 웃었습니다. 맞아요. 누나가 저를 죽이려 했습니다. 브레이크를 손댔어요. 이유는 유산이었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누나는 베개로 그의 얼굴을 눌렀습니다. 그래서 바보가 됐습니다. 아니, 바보인 척했습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살고 싶었거든요. 서진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그럼 왜 저를 믿었어요? 당신 눈빛이 달랐습니다. 도윤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도와줄 수 있습니까? 누나를 감옥에 보내는 일입니다. 서진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대신 제 누명도 벗겨주세요. 거래 성사입니다. 도윤이 웃었습니다. 그때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은 즉시 곰 인형을 끌어안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이, 나비예요. 서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연민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두 사람의 비밀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여전히 바보 도련님과 정가자 며느리 행세를 했습니다. 하지만 새벽 2시가 되면 달라졌습니다. 서진은 별채에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 암호화된 채팅창이 떴습니다. 준비됐어요? 네. 지금 침투합니다. 서진의 손가락이 키보드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2년 동안 묻어두었던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복수심이 그녀를 더 날카롭게 만들었습니다. 방화벽이 하나씩 무너졌습니다. 마침내 한설아의 개인 서버에 접속했습니다. 수많은 파일들 사이에서 수상한 폴더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폴더명은 도윤이었습니다. 안에는 교통사고 당일 CCTV 삭제 기록, 목격자 입막음 송금 내역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이메일이 있었습니다. 브레이크 라인을 자연스럽게 끊어 놓으세요. 서진은 손을 떨며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완벽한 증거였습니다. 찾았어요? 결정타입니다. 하지만 도윤의 답장은 달랐습니다. 아직 아닙니다. 누나 뒤에 누군가 더 있습니다. 며칠 뒤 새로운 미션이 내려왔습니다. 한설아의 집무실 침투였습니다. 그날 밤 한설아는 외출했습니다. 서진은 2층으로 올라가 전자잠금 장치에 USB를 연결했습니다. 철컥. 문이 열렸습니다. 집무실은 냉기가 감돌았습니다. 서랍에는 평범한 문서뿐이었습니다. 그때 서진의 시선이 책장에 멈췄습니다. 이상함을 감지했습니다. 드르륵. 책장이 밀리며 금고가 나타났습니다. 회로를 연결하고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비. 금고가 열렸습니다.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진이 쏟아졌습니다. 한설아와 한 남자. 최강민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의 날짜는 3년 전이었습니다. 도윤의 사고가 나기 한 달 전이었습니다. 그 순간 문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집무실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한설아가 돌아왔습니다. 서진은 사진을 숨기고 커튼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한설아는 방 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뭔가 이상해. 커튼에 손이 닿으려는 순간 복도에서 도윤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누나, 무서워요. 한설아는 인상을 찌푸리며 집무실을 나갔습니다. 서진은 곧바로 비상 발코니로 빠져나왔습니다. 정원을 가로질러 별채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사진 찾았습니다. 스캔 파일을 전송했습니다. 잠시 후 도윤의 답장이 왔습니다. 이제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내일 봅시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주머니 속 사진을 꼭 쥐었습니다. 긴 밤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전쟁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이틀 뒤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한설아가 해외 출장을 간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틀간 집을 비운다고 했습니다. 완벽한 기회였습니다.
자정이 넘자 도윤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낮에 천진난만한 모습은 사라지고 검은 티셔츠를 입은 그는 냉정한 후계자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서진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오늘은 단순한 해킹이 아니었습니다. 폭로의 밤이었습니다. 도윤이 USB 여러 개를 내놓았습니다. 비자금 내역입니다. 3천억 원입니다. 서진은 파일을 분석했습니다. 완벽히 세탁된 자금이었지만 흔적은 남아 있었습니다. 검찰에 넘기면 끝입니다.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입니다. 최강민부터입니다. 서진은 그의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최강민은 서울의 고급 오피스텔에 있었습니다. 계좌, 카드, 통화 기록까지 모두 열렸습니다. 그리고 패턴이 보였습니다. 매주 금요일 같은 레스토랑. 한설아와의 만남이었습니다. 내일이 금요일입니다. 함정을 놓읍시다. 다음 날 서진은 미끼를 만들었습니다. 파일 제목은 한도윤 살해 계획 최종본이었습니다. 발신자는 한설아로 위장했습니다. 30분 뒤 최강민이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트래킹이 작동했습니다. 서진은 그의 하드드라이브에서 한 폴더를 발견했습니다. 프로젝트 S. 안에는 서진의 모든 정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문서가 있었습니다. 박서진 제거 계획서. 날짜는 2년 전, 누명을 쓰기 한 달 전이었습니다. 계획서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가자로 만들어 통제한다. 이후 한도윤 곁에 배치한다. 서진은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인생이 무너진 이유도, 이 집에 오게 된 이유도 전부 계획이었습니다. 도윤이 그녀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미안합니다.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알았으니까요. 그녀의 눈빛에서 슬픔이 사라졌습니다. 차가운 분노만 남았습니다. 서진은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횡령, 조작, 누명, 브레이크 조작 음성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도윤이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합니까? 서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금요일 레스토랑에서 경찰을 만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대형 포털 메인 화면, 폭로 문서 업로드 예약. 내일 6시 전국에 퍼집니다. 모든 점검이 끝났습니다. 증거 준비 완료. 제보 준비 완료. 도윤이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진도 손을 맞잡았습니다. 저야말로요.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한설아와 최강민은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괴물이 이제 이빨을 드러낸다는 사실을요. 서진은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게임 끝입니다. 도윤이 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복수의 칼날은 이미 연마되었습니다. 휘두를 시간만 남았습니다. 금요일 오후 5시였습니다. 서진과 도윤은 레스토랑 맞은편 건물 옥상에 있었습니다. 망원경 너머로 입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오후 6시 정각 한설아가 도착했습니다. 우아한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10분 뒤 최강민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두 사람은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윤이 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준비됐어요? 서진은 노트북 위 엔터키에 손을 올렸습니다. 언제든지요. 오후 6시 15분. 서진이 엔터를 눌렀습니다. 그 순간 대한민국 주요 포털 메인 화면에 팝업이 떴습니다. 제목은 재벌 범죄 고발이었습니다. 한설아의 횡령, 최강민의 사기, 도윤 살해 미수 증거가 공개되었습니다. 인터넷은 순식간에 폭발했습니다. 속보가 쏟아졌고 SNS가 뒤덮였습니다. 레스토랑 안에서 휴대폰이 동시에 울렸습니다. 한설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최강민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이 밖으로 나오자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차 5대가 멈춰 섰습니다. 한설아 씨, 최강민 씨,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철컥 소리가 울렸습니다. 최강민이 발버둥 쳤습니다. 조작이야. 그때 도윤이 옥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형. 한설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도윤아? 도윤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3년 전 브레이크를 끄는 것도 병원에서 날 죽이려 한 것도 다 압니다. 증거가 어딨어? 서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태블릿 화면에 이메일, 녹음, 계좌 내역이 떴습니다. 한설아는 주저앉았습니다. 최강민이 서진을 노려봤습니다. 내가 했어? 네, 저예요. 그가 달려들려 했지만 형사들이 제압했습니다. 한설아가 애원했습니다. 가족이잖아. 도윤의 눈빛이 식었습니다. 가족은 서로를 죽이지 않습니다. 두 사람은 차에 태워졌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서진과 도윤은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고마워요. 저야말로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눈물이 섞인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긴급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도윤은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밝혔습니다. 만장일치로 새 회장이 선출되었습니다. 며칠 뒤 서진에게도 연락이 왔습니다. 정관은 무효가 되었고 재심 끝에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서진은 법원 계단에 앉아 울었습니다. 2년 만의 자유였습니다. 도윤이 옆에 앉았습니다. 해냈습니다. 서진이 웃었습니다. 이제 제대로 살겠습니다. 석양이 내려앉았습니다. 지옥 같은 시간은 끝났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두 사람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한성그룹 본사 최고층 회장실에서 도윤은 서울 전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숨을 필요도 바보 흉내를 낼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는 한성그룹의 회장이었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서진이 들어왔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태블릿을 들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보안 시스템 업그레이드 완료했습니다. 서진은 한성그룹의 최고 보안 책임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과 기록은 말소되었고 천재 해커는 정식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도윤이 웃었습니다. 업무 시간에는 회장님이라고 부르기로 했잖아요. 네, 회장님. 서진도 웃었습니다.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늘 저녁 시간 있습니까? 서진은 태블릿을 내려다보는 척했습니다. 일정이 꽉 찼습니다. 도윤이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회장 명령입니다. 저녁 8시 도윤은 서진을 옥상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온실이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꽃향기가 퍼졌습니다. 촛불이 켜진 테이블이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이 우리가 처음 만난 날입니다. 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빗속에서 떨던 당신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도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작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1년 전엔 계약이었습니다. 이번엔 진심입니다. 반지가 빛났습니다.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서진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도윤은 반지를 끼워주고 서진을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입을 맞췄습니다.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맛은 평범했지만 가장 따뜻한 식사였습니다. 지난 1년을 돌아봤습니다. 한설아는 중형을 선고받았고 최강민도 감옥에 갔습니다. 도윤은 회사를 바로 세웠습니다. 서진은 최고의 보안 전문가로 인정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누명을 쓴 사람들을 돕기 위한 재단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옥상 난간에 기대 서울의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행복합니까? 무서울 만큼 행복합니다. 도윤이 말했습니다. 이건 꿈이 아닙니다. 서진은 웃었습니다. 기적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웃음이 밤 공기에 번졌습니다. 거짓으로 시작된 결혼은 진짜 사랑이 되었습니다. 지옥 같던 시간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실루엣이 밤하늘 아래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이것이 끝이자 시작이었습니다.